김치 있어요? 김치 주세요. 미국의 한 법률 전문가가 한인마트나 한국 식당이 아닌 미국 빵집에 가서 김치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황금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현재는 서울에서 국제법률사무소를 다니고 있는 아일라라고 합니다. 사실 3년 전만 해도 저는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45층짜리 로펌 건물에서 하루 종일 계약서만 들여다보던 평범한 뉴요커였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스타벅스에서 콜드브루를 테이크아웃하고 지하철에서는 다음날 있을 미팅 자료를 체크하고 네, 정확히 회사원 딱 그런 삶이었죠. 주말에는 센트럴파크에서 요가를 하거나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저는 원래 음식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바쁜 업무 때문에 대부분 샐러드나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제 냉장고에는 그리스 요거트와 베이글, 냉동식품 몇 개가 전부였죠. 요리라고는 달걀 프라이 정도나 할 줄 아는 그런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팀에 한국계 미국인 법률 전문가가 새로 합류했어요. 제니 김이라고 하는데 첫날부터 남다른 친화력으로 사무실의 분위기 메이커가 됐죠. 우리 로펌에는 사무실 옆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휴게실이 있었는데 제니가 처음 도시락을 꺼냈을 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전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독특한 향이 휴게실을 가득 채웠거든요. 특히 중국계 법률 전문가인 리안이 불쾌한 표정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이런 냄새나는 음식을 어떻게 사무실에서 먹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네요. 게다가 리안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김치가 원래 중국 음식이라며 한국인들이 자기네 문화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팀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런 강한 냄새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건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이에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우리 중국의 파오차이를 훔쳐서 자기들 김치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이런 문화 도둑질을 하는 음식을 회사에서 먹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리안의 과격한 발언에 휴게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제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른 동료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죠. 심지어 리안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김치 냄새가 나는 휴게실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이걸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평소 조용하던 일본계 동료 켄지까지 나서서 리안을 말렸어요. 리안, 그건 좀 과한 것 같아. 우리 모두 각자의 문화가 있고 서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난 오히려 제니의 도시락 덕분에 점심시간이 더 즐거워졌는데. 다행히 이탈리안계 동료인 마이크가 나서줬어요.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매일 먹는 피자나 파스타 냄새는? 특히 내 가족 레시피로 만드는 마늘 소스 스파게티는 더 강한 냄새가 나는데 말이야. 그리고 마이크가 씩 웃으며 리안을 가리켰어요. 지난주에 누가 라면 끓이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와서 라면 좀 나눠줘 하면서 2봉지나 해치웠더라. 심지어 라면엔 김치랑 같이 먹으면 딱인데 하지 않았어? 인도계 동료인 프리아도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우리 인도 카레 냄새는 어떻고요? 제가 처음 카레 도시락 가져왔을 때 리안 법률 전문가님이 제일 먼저 레시피 물어보시지 않았나요? 거기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엄마가 하는 인도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분이 그 말에 사무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멕시코계인 호세도 거들었죠. 맞아요. 제 할머니가 만든 매운 살사 소스도 처음엔 다들 냄새난다고 했는데 이제는 매일 달라고 하잖아요. 음식 냄새라는 건 결국 익숙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서로 나누다 보면 오히려 즐거워지죠. 프리아가 덧붙였어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리안 법률 전문가님이 라면에는 김치가 찰떡이래 하면서 열심히 드시던데요. 결국 모두가 합리적인 결론을 냈어요. 지정된 휴게 공간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먹되
되도록 점심시간에 맞춰서 하자고요. 덤으로 매주 금요일은 서로의 문화 음식을 나누는 다문화 점심 데이로 지정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답니다. 첫 주는 프리아의 커리, 두 번째 주는 호세의 타코,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제니의 김치찌개로 이미 메뉴까지 정해졌죠. 이런 소동 속에서도 제니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저희에게 김치를 권했어요. 한번 맛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직접 담그신 거라 냄새는 좀 날 수 있지만 맛은 정말 훌륭하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한 입 먹어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마늘과 생강의 알싸한 향, 젓갈의 감칠맛, 아삭한 식감까지. 냄새와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맛이었죠. 제니는 김치를 나눠주면서 웃으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엄마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국에서는 겨울이 되면 온 동네가 김치 담그느라 바빠진대요. 김장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엄마는 어릴 때 할머니, 이모들,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다 모여서 며칠씩 김치를 담그던 기억이 있대요. 어떤 집은 100포기도 넘게 담근다고 하더라고요.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는 저에게 제니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생기니까 장 건강에도 좋고 비타민C도 풍부하대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 때는 겨울에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힘들었는데 김치 덕분에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점심시간마다 제니에게 김치에 대해 캐물었죠. 김치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총각김치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제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죠. 주말이면 K타운 마트,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여러 종류의 김치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음식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생겼달까요? 퇴근 후에는 한국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김치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김치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김치가 있다는 것도 새롭게 배웠죠. 하지만 곧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식당 김치는 뭔가 달콤하기만 하고 마트에서 파는 김치는 너무 싱겁거나 텁텁했거든요. 제니 어머님의 김치 그 깊은 맛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니한테 어머님께 김치를 좀 얻을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안타깝게도 그분은 LA에 살고 계시다네요. 주말이면 플러싱과 퀸즈를 돌아다니며 한인 마트를 하나하나 찾아다녔어요. 심지어 온라인 한인 커뮤니티까지 가입해서 진짜 김치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수소문했죠. 동료들은 제가 이상한 김치 마니아가 됐다며 놀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니가 퀸즈에 있는 작은 한인 베이커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빵집이지만 안에서 할머니께서 비밀스럽게 김치를 파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직감이 강하게 울렸죠. 이거다. 드디어 찾았다. 주말 아침 일찍 저는 퀸즈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제니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골목길을 한참 걸었죠. 서울제과점이라고 쓰여진 조그만 간판이 보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비밀 요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달달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유리 진열대 안에는 앙버터, 단팥빵, 소보로 같은 한국식 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치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찾아온 걸까 싶어 망설이고 있는데 어서 오세요. 칠수는 되어 보이는 할머니께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서툰 한국어로 말씀드렸죠. 안녕하세요. 저기 김치 있나요? 김치 사고 싶어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김치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제니가 가르쳐준 대로 제니 김이 보내서 왔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아, 제니가 보냈다고요? 할머니의 경계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가게 뒷문으로 사라지셨다가 잠시 후 유리병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진짜 김치가 있었죠. 할머니께서는 김치를 건네시며 살짝 웃으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김치를 이렇게 좋아하다니 우리 딸내미가 담근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비법대로 담가서 맛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뻤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서울제과점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김치를 사러 갔지만 점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에 빠져들었죠. 할머니는 30년 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세탁소를 하셨다가 10년 전부터 이 빵집을 운영하고 계셨죠. 빵은 아들이 만들고 김치는 딸이 담그는데 손님들 중에 특별히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판다고 하셨어요. 레이첼, 이거 봐요. 우리 딸이 어제 총각김치도 담갔어요. 한번 맛보세요. 할머니는 늘 새로운 김치를 시도해보라고 권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배추김치부터 시작해서 깍두기, 총각김치, 열무김치, 오이소박이까지 다양한 김치의 세계를 알아가게 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들려주신 김치에 얽힌 이야기들이었어요. 겨울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김장을 하고 이웃끼리 김치를 나눠 먹던 정겨운 풍경.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 배운 김치 담그는 비법.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한국의 맛을 잊지 않으려 애쓰신 세월. 점점 저는 단순히 김치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게 됐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유튜브로 독학하다가 나중에는 K타운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했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는 제가 점심시간마다 김치를 꺼내놓고 동료들과 나눠 먹었거든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김치 마니아가 되어 있었죠.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저를 따라 서울제과점까지 찾아오기도 했어요. 레이첼, 우리 딸이 이번에 김치찌개 끓이는 법도 알려준다는데 배워볼래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그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빵집 뒷방에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배우게 됐죠. 할머니의 딸 은지 언니는 저보다 몇 살 많은데 한국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미국에 온 실력파 요리사였어요. 은지 언니는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됐죠. 식사 예절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정서, 예의범절까지. 주말마다 이어진 우리의 비밀스러운 요리 수업은 제 인생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더 큰 변화가 찾아올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레이첼, 잠깐 내 방으로 올래요? 어느 월요일 아침 파트너 법률 전문가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순간 긴장됐죠. 지난주에 맡았던 계약서 검토에서 실수라도 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걱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부터 서울 오피스에서 9개월간 진행되는 대형 국제계약건이 있는데 자네가 맡아줬으면 해. 우리 회사의 주요 한국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할 프로젝트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울이라니. 정말인가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자네 요즘 한국어 공부한다면서? 게다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다고 들었어. 우리 팀에서 자네가 제일 적임자야. 알고 보니 제니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해줬더라고요.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나누는 김치 이야기, 주말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는 모습, 심지어 한국 드라마까지 보면서 열심히 문화를 공부하는 제 모습을 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는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보스턴에서 평생을 사신 부모님은 제가 뉴욕으로 간 것도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지구 반대편으로 간다니 당황스러우셨나 봐요. 레이첼, 넌 항상 안전한 길만 가더니 갑자기 이렇게 큰 모험을 하다니 정말 괜찮은 거야? 하지만 제 결심을 듣고는 이내 지지해 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열정을 쏟는 나라라면 분명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회사에서는 준비할 게 정말 많았어요. 국제계약법 관련 용어를 한국어로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다행히 제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법률 용어 플래시카드로 공부했는데
동료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 아일라 채권 양도가 뭐야? 손해배상 청구권은 또 뭐야? 한국어는 어순이 영어랑 완전 반대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건 동료들이 차린 작별 파티였어요. 다들 한국 테마로 꾸미겠다고 했는데 웃긴 건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 문화였죠. 누군가는 대왕김치 코스튬을 입고 왔고 또 누군가는 K-팝 아이돌 커버댄스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심지어 파트너 법률 전문가님은 강남스타일 말춤을 추셨답니다. 뉴욕 생활을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2년 동안 살던 아파트를 빼고 가구들은 중고거래로 팔고 한국에서 입을 옷을 고르는 것도 일이었죠. 은지 언니가 한국의 사계절과 회사 문화에 대해 조언해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레이첼,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 여름엔 정말 덥고 겨울엔 엄청 추우니까 옷 잘 챙겨가. 짐을 싸면서 가장 고민됐던 건 할머니가 주신 김치 레시피 노트를 어떻게 잘 보관할까 하는 거였어요. 결국 방수 케이스를 사서 소중히 넣어뒀죠. 그리고 동료들이 준 작별 선물들. 미니 자유의 여신상부터 아이러브 뉴욕 티셔츠까지 하나하나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어요. 서울제과점 마지막 방문날, 할머니는 평소보다 2배는 많은 김치를 담아주시면서 이것저것 당부하셨어요. 서울살이가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우리 레이첼이는 이미 반은 한국 사람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종로 낙원상가도 가보고 광장시장 빈대떡도 꼭 먹어보고 와. 남대문 시장에서 옷도 사고. 은지 언니는 한국 생활 팁을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지하철 앱 깔기, 배달의 민족 사용법, 카카오톡 계정 만들기까지.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는 예절까지 꼼꼼히 가르쳐줬죠. 마지막으로 제니는 서울에 있는 사촌동생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레이첼, 미국하고 한국은 달라. 처음엔 좀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네가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나도 알고 우리 가족들도 다 알아. 그러니까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드디어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가득했죠.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이구나.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모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보내준 운전기사님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어요. LED 간판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마치 별처럼 빛났거든요. 아일라 법률 전문가님, 저희 회사 숙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어서 지하철도 가깝고 편하실 거예요. 웬걸, 제가 도착한 숙소는 제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곳이었어요. 40층짜리 오피스텔 20층이었는데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죠. 게다가 건물 1층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은지 언니가 알려준 대로 배달의 민족 앱을 깔고 첫날 밤 저녁을 주문했어요. 새벽 1시인데도 20분 만에 따끈따끈한 김치찌개가 도착하다니. 심지어 배달하시는 분이 맛있게 드세요 하고 정중하게 인사까지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지하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교통카드 시스템. 특히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보다 깨끗한 건 정말 놀라웠죠. 회사에 도착하자 저를 위한 환영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국 동료들은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걸 알고는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 한국 클라이언트들과 미팅할 때는 힘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미국 법률 전문가라고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다른 한국인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만 귀담아 듣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바뀐 건 첫 번째 회식 자리였어요. 팀장님이 특별히 주문하신 막걸리가 나왔는데 클라이언트 중 한 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죠. 아일라 법률 전문가님, 막걸리 드실 줄 아세요? 제가 웃으며 막걸리를 한 잔 비우고 김치를 맛있게 먹자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시더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미국 법률 전문가님이 이렇게 김치랑 막걸리를 즐기실 줄은 몰랐네요. 저희가 너무 선입견을 가졌네요. 그날 이후로 미팅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의견을 더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가끔은 아일라 법률 전문가님은 이제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으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라며 먼저 속내를 털어놓으시기도 했죠. 한국에서는 같이 식사하고 술을 나누는 게 단순한 친목을 넘어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방법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점심시간에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김치 이야기를 꺼내자 다들 눈을 반짝이시며 각자의 우리 엄마 김치가 최고라며 자랑을 시작하셨죠. 아일라 법률 전문가님, 이번 주말에 저희 엄마가 담근 김치 좀 가져올게요. 뉴욕에서 드신 김치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사무실 건물 지하에는 구내식당이 있었는데 5,000원이면 밥과 국, 반찬 3가지가 모두 포함된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매일 메뉴가 바뀌는데 김치는 항상 무제한으로 제공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주말에는 제니의 사촌 동생 미나와 함께 서울 구경을 다녔어요. 미나는 저와 동갑인데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죠. 할머니가 추천해주신 종로 낙원상가에도 가보고 광장시장에서 빈대떡도 먹어봤어요. 언니, 이제 진짜 서울 사람 다 됐다니까? 빈대떡에 막걸리 조합을 아는 외국인이 몇이나 되겠어?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한국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편리하고 현대적인 도시라고만 생각했거든요. 24시간 편의점, 늦은 밤까지 운영하는 식당들, 빠른 배달.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편리함보다 더 특별한 걸 찾게 됐어요. 가장 큰 차이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미국에서는 각자 자기 일만 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미덕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식당에서 주인분이 제 반찬을 보더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하면서 반찬을 덜어주고, 회사에서는 후배가 제 커피잔이 비는 걸 보고 바로 채워주고, 특히 식사 자리에서의 독특한 규칙들은 정말 신기했어요. 서양에서는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시키고 계산도 더치페이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같은 음식을 나눠 먹고 연령과 직급에 따라 특별한 역할이 있더라고요. 고기는 젊은 사람이 구워서 어른께 먼저 드리고 술은 어른이 먼저 드셔야 하고, 이런 규칙들이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내가 과연 이런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후배들 물잔을 채워주고 회식 자리에서 연장자분들 잔을 살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미국에서 온 새로운 동료에게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예의야라고 설명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땐 스스로도 놀랐답니다. 이런 공동체 문화는 회사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미국에서는 상사와 직원 관계가 철저히 업무적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회사는 마치 하나의 가족 같았어요. 팀장님은 야근하는 직원들 저녁을 사주시고 직원들은 팀장님 커피를 타드리고 서로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웠죠.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때로는 지나친 위계 질서의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 과도한 회식 문화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좋은 점과 힘든 점이 모두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걸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9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뉴욕 본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죠. 서울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마주하는 전망, 동료들과 나누는 따뜻한 정, 그리고 이제는 일상이 된 이 도시의 편리함까지. 레이첼, 너 정말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은 거야? 어느 날 저녁 팀장님께서 회식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본사에서 제 실력과 적응력을 높이 평가했고 서울 사무소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배운 건 법률 지식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면서 더 나은 법률 전문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많이 놀라시더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는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아빠가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네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그리고 매주 영상통화할 때마다 내 한국어가 늘어가는 게 신기할 정도야. 이제 우리도 서울에 놀러 가면 되겠네. 뉴욕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죠. 미나가 새 집을 구하는 걸 도와줬고 회사 동료들은 이사와 비자 절차를 도와줬어요. 심지어 한국어를 더 잘하라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줬답니다. 제가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서울제과점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된 거네. 다음번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완전히 한국 사람 되는 거야. 할머니의 농담에 다들 웃었지만 은지 언니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레이첼,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야. 힘들 때는 언제든 우리한테 와, 알았지?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보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비법도 생겼답니다. 얼마 전에는 회사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제가 담근 김치를 대접했는데 다들 맛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아일라 법률 전문가님, 이제 한국 며느리감이 다 됐네요. 팀장님의 농담에 다들 웃었지만 저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제가 정말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는 한강변을 달리고 주말에는 미나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도 해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제가 이제 한국의 법률 문화를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기업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면서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얼마 전에는 뉴욕 본사에서 온 동료들에게 서울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광장시장에서 빈대떡을 먹고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고 밤에는 노래방에 데려갔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그들도 이 나라의 매력에 푹 빠져들더라고요. 레이첼, 넌 정말 대단해. 완전히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서 이렇게 멋진 삶을 만들다니. 동료의 말에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왔을 뿐이야. 그리고 여기서 찾은 건 단순한 직장이 아닌 새로운 인생이었어.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서 생각해요. 김치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저를 이렇게 멋진 곳으로 이끌어줄 줄은 정말 몰랐다고.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답니다. 여러분, 뉴욕의 한 로펌에서 일하던 레이첼이 한국 음식, 한국 문화와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료의 김치 도시락에 호기심을 가졌던 것이 이제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큰 변화로 이어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4시간 편의점, 빠른 배달 문화, 깨끗한 지하철 같은 현대적 편리함과 함께 정이 넘치는 회식 문화, 서로를 배려하는 예의 범절, 그리고 김치처럼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를 구사하고 직접 김치도 담그며 한국 기업 문화를 이해하는 진정한 한국 전문가가 된 레이첼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한 레이첼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황금튜브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황금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황금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